안녕하세요. 애니TV입니다. 스포츠 지도사 보디빌딩 구슬 대비 4편. 오늘은 노인과 유소년 체육을 포함한 추가적으로 나올 듯한 예상 문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또한 다음 보디빌딩 5편은요. 답 없이 구슬 문제만 영상으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스포츠 지도사 구슬 종목은 농구입니다. 농구는 용어 자체도 생소하다 싶을 만큼 구슬 시험이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저도 바짝 긴장을 하면서 양질의 구슬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료 수집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구편이 기다려주신다면 구독, 알림, 그리고 지금 영상도 좋아요 부탁드려요. 수분 보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시면요. 수분 보존은 체액 저류 현상으로 체내에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되어서 몸이 붓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과도한 염분 섭취나 체내 수분 부족이 주 원인입니다. 탈수 현상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탈수 현상은 과도한 땀 배출 등으로 체내에서 미네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서 체온 조절 능력 상실, 그리고 무기력, 운동 능력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탈수 현상이라고 합니다. 고통 없이 얻을 수 없다는 슬로건은 진실인가? 라는 질문도 간혹 하신다고 하는데요. 고통 또는 노력을 통한 훈련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얻는 성취감이 크다면 진실이고요. 취미나 건강이 목적이라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의 개인 의견에 따라서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헬스 보충제의 필요성과 섭취 방법을 설명하시오라고 하시면요. 기본적으로 식사 외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목적으로 섭취하는데요. 운동 후에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를 섭취합니다. 또한 보통은 운동 전후로 섭취해 주는데요. 단백질 보충제의 경우에는 단백질 동화가 활발한 운동 직후나 취침 전에 섭취해 주면 좀 더 좋다고 합니다. 시합을 앞두고 체중 감량 시에 탄수화물을 꼭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라는 질문도 중요합니다. 우선 인체를 움직이는 기본 에너지원이고요. 이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근손실 또는 근위축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체중 감량 시에는 탄수화물을 꼭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체에서 수분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요. 우리의 몸은 60%에서 70%는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체온 조절, 그리고 영양분 전달, 노폐물 배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수분의 역할입니다. 단백질 섭취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요.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섭취 시기는 운동 직후 1시간 이내로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또는 잠자기 전, 아침에 섭취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유소년 운동에 맞는 영양 섭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시면요. 유소년은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해줘야 하고요. 특히 철분과 칼슘의 충분한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탄산음료나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는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소년의 운동 지도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시면요. 유소년의 흥미와 능력을 고려해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안전사고에 대비 신체적인 특징을 고려하여서 지도, 정신적인 특징을 고려하여서 지도, 그리고 재미와 흥미 위주로 구성하여서 지도하는 것입니다. 유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따른 지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시면요. 유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 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다소 산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와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지도하고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칭찬을 해주면 좋습니다. 노인 운동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시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상담을 통해서 각종 성인병이 있는지 고객의 건강 유무를 꼼꼼하게 상담을 하시고 병원 진단을 통해서 운동을 해도 괜찮다는 확인을 받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있고 근력과 골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해주고 항상 안정성을 고려하면서 운동을 실시하고요. 고강도보다는 저강도 위주의 저항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러닝머신보다는 사이클을, 상체보다는 하체 위주를, 프리웨이트보다는 머신 운동 위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 보디빌딩에 맞는 영양 섭취는? 라고 질문을 하시면요. 노인의 보디빌딩 영양 섭취는 일반인과는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적절하게 맞춰서 여러 번 소식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단 골밀도의 유지를 위해서 충분한 칼슘을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따른 지도 방법에 대해서 말하시오라고 하시면요. 노인의 경우에는 신체적으로는 유연성과 근력, 그리고 균형 감각과 골밀도가 떨어지고요. 정신적으로는 무기력감이나 우울증 등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운동 전 준비 운동을 통해서 상해의 위험을 줄여주고 저강도의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증가시켜주면 대사량이 증가되고요. 골밀도도 역시 증가됩니다. 또한 근육의 증가로 무기력감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저항 운동 2개 이상을 예를 들어 보라고 하시면요. 노인은 노화로 인한 근육량의 감소와 골밀도 감소로 관절의 부상과 근육의 부상이 염려되기 때문에 맨몸 운동 또는 튜빙밴드, 짐볼 등의 소도구를 이용해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시 여성이나 40대 이상의 성인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하 강도와 세트 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시면요. 고강도는 상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낮은 강도의 근지구력 트레이닝이 권장이 되고요. 원RM의 50에서 70%의 강도로 20에서 30회 정도 반복하면서 2세트에서 3세트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퇴사두근 운동을 발달시키는 운동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요. 레그 익스텐션과 프론트 스쿼트, 그리고 CC 스쿼트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대근을 발달시킬 수 운동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시면요. 랩풀다운, 풀업, 바벨로우, 덤벨로우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동근과 기랑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시면요. 운동 부위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임을 일으키는 근육을 주동근이라 하고요. 주동근의 반대에서 움직임을 느리게 하거나 정지시키는 근육을 기랑근이라고 합니다. 기랑근은 관절을 안정시키고 빠른 움직임의 후반부에 팔다리의 속도를 늦춰서 동작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기랑근의 역할로는 관절의 인대와 연골을 보호합니다. 근우선법 또는 근육우선법이란 질문을 하시면요. 운동 초반 힘이 있을 때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훈련하는 방법을 근우선법이라고 합니다. 선피로 운동법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시면요. 단순 관절 운동 후에 다중 관절 운동을 실시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레그 익스텐션을 우선 실시하고요. 스쿼트나 레그 프레스를 실시하는 것을 선피로 운동법이라고 합니다.